먹는 것이 곧 나다. 당신의 병든 장을 되살려줄 특별한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된다. 입에서 섭취한 음식물은 식도를 따라 내려가 위와 십이지장을 지나 소장으로 운반된다. 소장에서는 음식물 안에 있는 영양분의 흡수가 이루어지고 음식물은 다시 대장으로 내려가 수분이 흡수되며 점차 단단해진다. 남겨진 음식물 찌꺼기는 장 속에 있던 세균의 사체와 함께 변으로 배설된다. 즉, 장은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을 변으로 내보내는데 이런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내 세균이다. 장 속에는 무려 100조 개에 달하는 세균이 살고 있다. 유익한 세균과 유해한 세균이 공존하며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 장내 세균의 균형이 결정된다. 장내 세균에 대한 연구는 사이언스지가 선정한 10대 의학 분야 최대 성과에 꼽혔을 만큼 최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고지방, 고단백질 등의 식사는 장내 유해균을 증가시킨다. 유해균들은 각종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대장의 점막세포를 자극하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대장암의 씨앗이라 불리는 용종이 발생하게 된다. 장내 유해균이 증가하면 장의 세포 사이를 촘촘하게 만드는 뮤신이라는 물질이 감소한다. 이 성분이 줄면 장 점막 사이의 연결이 점차 느슨하고 헐렁해지면서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나 독소, 세균 등이 장을 통과하게 되고 온몸으로 퍼지며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일컬어지는 유익균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유산균이 있다. 최근엔 프로바이오틱스를 직접 복용함으로써 장질환을 치료하기도 한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원인이 과거에는 주로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으로 생각해 봤지만은 최근에 이런 장내 미생물의 어떤 그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이런 바로 그 몸에 좋은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면서 몸의 장내 세균이 그 좋은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장 기능도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육류 및 지방 소비량의 증가와 함께 대장암 환자 수도 급증해 10년 전보다 2배로 늘어났다. 육류, 특히 붉은색의 고기를 섭취할 때 지방 분해를 위해 담낭에서 분비되는 담즙산은 과다 분비될 경우 대장 점막의 상피세포를 증식시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육류를 많이 섭취할수록 더 많은 담즙산이 대장 안에 들어오게 되고 암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다. 채소와 과일 등에 함유된 식이섬유소는 대장벽으로 흡수되려는 수분과 발암물질을 빨아들여 부풀어 오른다. 그 결과 대변의 부피가 늘어나 대장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게 되고 해로운 물질이 대장 안에 머무는 시간도 줄어든다.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제3의 장기라 불리는 장내 세균. 과연 그 생태와 우리 몸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 연구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 대사 능력을 높이는 장내 세균이 존재한다는데 마른 체형일수록 박테로이드 대퇴수균의 비율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는 어떤 세균들이 살고 있는 것일까? 먼저 위에는 강력한 위산을 피해 점막 속에 살고 있는 균이 있다. 바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한국인의 80%가 감염됐을 만큼 악명 높은 유해균이다. 세균의 주된 서식지로 들어가 보면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유해균부터 장 건강의 1등 공신 비피더스균까지 세균 무게만 따져도 1kg이나 된다. 용종은 장내 유해균의 작품. 고지방 음식은 유해균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다. 충분한 먹이를 먹은 이들은 독소와 발암물질을 내뿜는다. 그리고
이러한 유해 물질은 대장의 육모에서 흡수해 장관 벽은 물론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고지방 식단에서는 대장균과 같이 해롭다고 알려진 미생물들이 발견되었다가 이것이 야채 식단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오히려 고지방 식단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메가모나스균과 같은 펄미큐스 균총들이 야채 식단에서는 새롭게 차지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음식물에 의해서도 미생물들이 일정 수준 변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해균의 에너지원은 지방.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장내 유해균의 세력을 높여주는 반면 유익균에게는 불리한 상황을 만든다. 항생제 남용으로 무너진 장내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건강한 이의 장내 세균으로 재건을 시도하는 것이다. 건강한 장의 유익균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들의 지원 사격은 일사불란하다. 먼저 항균 물질을 뿜어 대장염 원인균을 공격하고, 그 다음은 거처를 빼앗아 자신들이 새롭게 정착한다. 루도빅의 장속은 완전히 리모델링된 상태다. 루카스의 귀로 들어간 유산균 알파 스트랩토코사이는 중이염의 원인균만을 공격한다. 그 무기는 박테루신이라 불리는 항균 물질인데 항균력이 매우 강해 그 원인균은 즉시 사멸한다. 과연 실제로 요구르트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숙취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술을 마시면 가장 바빠지는 장기는 알코올 대사를 책임지고 있는 간이다. 때문에 무리한 음주는 간을 지치고 병들게 한다. 음주자에게 유산균 발효유를 마시게 한 결과 알코올의 독소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발효유 속의 유산균이 장 속에서 간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 처리한다는 것인데, 먼저 장내 유산균이 알코올의 독소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흡수한다. 그리고 스스로 분해해 다시 내뿜을 때에는 체내에 해롭지 않은 물질로 변모시킨다. 극히 소량이겠지만 간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장내 유산균이 간 건강에도 한몫하는 것이다. 인삼의 성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일까?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사포닌의 일종인 진세노사이드 성분들이다. 이 성분들은 위를 통과하면서 당이 떨어져 나가 몸에 쉽게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변한다. 이때 흡수되지 못한 성분들은 장에서 장내 세균들에 의해 다시 컴파운드 K 등의 사포닌 대사물질로 바뀐다. 그리고 간에 저장됐다가 다시 온몸을 돌면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사포닌 중에서도 진세노사이드 RB1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그러나 이 진세노사이드 RB1이라고 하는 성분을 동물에게 먹였더니 흡수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묵인 동물에게 했더니. 그러나 장 안에 있는 일반 동물, 그러니까 장 안에 균이 살고 있는 동물에게 투여를 했더니 흡수가 되는 거예요. 혈액 중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에 균이 하나도 없는 동물에서는 흡수가 안 되고, 이제 장에 균이 있는 동물에서는 흡수가 된다는 뜻은 장내 세균이 없으면 진세노사이드 RB1과 같은 성분은 흡수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몸에 좋은 사포닌 대사 물질들을 좀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것일까? 일단은 장내에 좋은 균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으로도 인삼의 대사를 아주 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김치도 있고요. 게다가 발효유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청국장, 된장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실험 참가자들이 검사 하루 전 각각 3g의 백삼가루를 먹고 다음날 아침 변을 채취하여 실험을 의뢰했다. 각각의 분변에서 미생물을 채취하고 채취한 미생물에 다시 인삼을 주입한 후 그 미생물들이 인삼 사포닌을 컴파운드 K, 즉 사포닌 대사물질로 분해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10명의 실험 참가자들 중 3명은 높은 정도의 분해 능력을 보였고
5명은 중간 정도, 2명은 거의 분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세 사람은 인삼사포닌을 흡수될 수 있는 컴파운드 K와 같은 성분으로 거의 대사가 되질 않고요. 한 두세 사람은 아주 강한 대사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삼 성분이 아주 유용할 것이고,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꾸준히 인삼을 먹게 되어지면 인삼에 대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갈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